맞아. 이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가 지금 농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농악은 일본에서 노각구와 비슷하다고 해서 농악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소리를 크게 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나래라고 했습니다. 나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둘기, 꾀꼬리, 닭, 말, 까치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만 골라서 그것을 악기 소리로 내면서 거기에서 징장구, 꽹과리 소리로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을 우리는 풍물이라고도 했고, 또는 이 걸굿, 뭐 이거 저 두레,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나래라는 음악이 오래 쓰다 보니까 나래 장굿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래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걸핏하면 축제인데, 이건 이게 중국과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고, 우리는 그 나래 장을 팹니다. 이게 추수를 했거나 이 배를 많이 짰을 적에는 그걸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농악굿을 거기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래 고취, 나래 굿, 굿이라는 것은 고취입니다. 고취. 피리 불고 북을 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난장굿인데, 이게 노예들이 이 임진왜란 때 약 10만 명이 잡혀가 가지고 이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일본에서 바로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바로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 식구까지 전부 벌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를 아주 그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남미 이런 쪽으로 가서 식민지가 많이 있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전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노예들이 아프리카서 많이 잡아왔죠. 그리고 또 아메리카니까 인디안들을 마구 잡고, 또 그리고 일본에서도 잡았다고 여기에 있는 동남아 여기에서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섞여졌죠. 뭐 참 얼굴이 좋거나 또는 기운이 세거나 하여튼 이렇게 그런 이제 재주 있는 사람은 비싸고, 힘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은 싸게 이렇게 해서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음악이 그 노예들 속에서 많이 이게 퍼졌는데, 이것을 난장굿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이 발음을 난장꽃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난장이 난초로 되었어요. 난초꽃. 이게 그래서 굿이 난장꽃이라고 하니까 난장꽃이 난장꽃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 식민지로 널리 퍼지니까, 그러니까 난장이 아니라 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플라워 이러라고 한 게 난초 플라워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 난초 꽃이다. 그래서 난초 꽃으로 되었는데, 이 난초 꽃이 더 가갖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단오날 그 들꽃 들에서 이렇게 축제에 치는 것을
창포꽃이 다 있어. 창포음악제라고. 참 소리가 이렇게 단어가 바꿔졌어요. 난초 플라워, 그러니까 이게 마데리아. 마데리아는 맨 처음에 포르투갈은 아주 적은 나라였지 않아요. 힘도 없는 나라인데 이 스페인의 옆에서 붙은 아주 이제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붙어서 좀 얻어먹고 사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태리에서 뱃사공들이 또 값이 쌌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뱃사공을 불러다가 배를 또 이렇게 살라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르투갈 왕이 스페인에 가서 돈을 빌려서 거기서 배를 장만하고 또 무기도 장만하고 스페인 뱃사공을 데리고 이렇게 해양 정벌에 나가서 맨 처음에 아프리카 앞에 있는 아프리카 앞과 저쪽 아메리카 카리브해 쪽에 있는 섬 마데리아 섬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 노예들을 거기다가 사탕수수 재배를 하고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행히도 다른 저쪽에 있는 큰 나라에 가서 살던 노예들은 그 다른 노예들하고 섞여졌고 또 스페인이나 이런 도시에 살면은 다른 인종들하고 섞어지니까 우리나라 민속, 우리나라 민요, 우리나라 이런 가요가 오래 살아있지를 못했는데 이 마데리아는 외딴 섬, 우리나라 완주군만한 크기요. 우리나라 완주군만한 크기로 아주 외딴 섬,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외딴 섬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데리아 푼샬이라고는 거기가 있죠. 비행장도 있고 그런데 그 섬에서 상투도 꽂고 이렇게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나 이래 보면은 우리나라의 풍속과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 소리 보세요. 쿵작자 징자자다 쿵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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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자자다 쿵작자 쿵작자 쿵자자다 쿵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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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라도 농악하고 똑같은 이 박자 이거 길굿이라고 하거든요. 길굿이고 그 멜로디 소리를 우리는 새나비나 피리 이런 걸로 부르죠.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악기가 좋은 악기가 선진국이라 많이 있어서 이런 아코디언이랄지 기타, 바이올린 등을 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은 우리나라의 도둑제비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군사훈련 작전,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군 훈련 같은 국가에서는 그 전주 대사습대위가 있듯이 전국적으로 사습대위를 각 도 관찰사 관하에서 많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경기도 다 군 훈련법이 틀려요. 근데 이게 전라도는 그 멜로디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무 18개, 그러니까 우태 18 도레미토리랍니다. 이제 도레미토리가
바로 그래 우파 레파토인게. 이게 우파 레파토리라는 말은 지금 프랑스에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올 적에 도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잘 보존이 되어가지고 도를 우태라고 합니다. 우태. 우리 백제의 시조. 우태.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는 고구려 아들이요. 원조는 고구려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간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게 다 우태와 소선호 관계로 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있던 것은 그 지금 피아노 그 쇼팽 18번이 바로 우태 18조 18 레파토리. 레파토리가 한국말이에요. 도레미파 토리. 토리가 사투리가 아니라 사투리가 노래라는 말이요. 네 말투가 왜 그래? 네 말토리가 왜 그러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태 18개. 그러니까 태권도도 18개가 있고 중국 검수도 18개가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18개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악기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악기가 없어서 약해졌던 그런 이런 음악이 여기 와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관현악 그리고 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수박치라고 해서 이 태권도나 팔씨름, 손뼉치기, 씨름 이런 계통으로 유사한 것이 여기 와서는 이렇게 댄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였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나 초상 때 음식 배달할 적은 그것도 밥상을 땅바닥에다 놓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 책에 써졌어요. 참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남녀가 그렇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뉴질랜드에서는 제일 먼저 여자 권리가 먼저 이렇게 생겨가지고 뉴질랜드에서는 더 이렇게 여자 권리가 더 세워졌어요. 연암 동등권이 생기고 그 우리나라 이렇게 도깨비 모양 이런 걸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모양이 나와서 거기서 구설하고 그래야 자기가 배를 짜갖고 왔거나 쌀을 보리콩을 가지고 왔으면 이게 팔립니다. 이제 장터를 세울 적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기 위해서 농악을 치게 됩니다. 그걸 나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래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모양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또 이제 다른 지방도 또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지방도 또 보면은 이렇게 이 도둑제비이기 때문에 군사훈련, 이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외국에서는 여자 남자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옷이 벌써 한복입니다. 이 두루마기의 이 바지끈 이제 한복이요. 한복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참 이렇게 상투를 남자만 쓴 게 아니라 여자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떠나간 지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도 여기는 여자의 권위가 있어요. 남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만 양반이냐? 나도 우리도 남자다 해서 이렇게 상투를 전부 다 여자도 꽂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만한 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유럽에서 이렇게 발달되고 여자의 권리도 이리 유럽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참, 해방되던 직전 후만 하더라도 참, 여자들 빨래도 집안 우물에서 물 떠서 나오고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쳐다본다고, 시어머니가 막 와서 두들겨 패는 것도 내가 어려서 봤거든요. 그렇게 며느리들은 정말로 지옥 중 지옥, 그런 데서 살았다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남자가 종노릇하고 사는 게 여자들은 좀 잘해야지. 남자가 군인 갔는데 그 군인간 경력까지 없애보려고 했던 그런 언젠가 여가부가 그렇게 있어 했다고 하는데 참 나라를 지키고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 하는 그런 남자들을 권리까지 그 조그마한 그 경력 정부에서 준다는 거 그거 뺏어버리는 참 얌체 같은 여자들. 우리나라 과연 조선 말기 시대 지금은 북한에서 같은 인민군도 여자들이 남자한테 쩔쩔매요. 거기는 야 하면 하라고 새숨을 떠와라면 떠와 하면 겁니다. 이게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요. 여자들이요. 그마집에서 집에서 남자가 벌어온 돈 펑펑 쓰면서 남자 경력 쓰는 군대 3년 동안 매일 고생하면서 잠도 못 자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공부도 못하고 취직시험 보는 거고 24시간 팡팡 놀면서 거시기 했던 힘도 안 들고 그냥 머리만 좋아서 합격해가지고 되는 것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학교도 여선생이 너무 많고 유치원도 여선생이 너무 많고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죠. 그 학생들 남자들이 휘어잡아야지. 여자가 가서 말로만 우물을 모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자들은 더 남자가 군인 가서 고생은 많지 더 돈도 말고 국가에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만정 군대 간 경력 3년을 없애버리는 그런 참 험악한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자유맛 이 자유가 흘러들어와서 미국으로부터 흘러들어와서 남한에는 여자의 낙원, 북한에서는 지금 여자의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서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전부 남자는 펑펑 놀기만 한다고 하잖아요. 달북 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만갑에서도 남자들은 거의 하는 일이 없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해방 전후 요 때는 남자들은 그냥 놀고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전라남도는 같은 전라도에서도 논을 매는데 여자가 맸다고 그래요. 이 전라북도에서는 절대 여자가 논 안 매요. 반만 매죠. 근데 전라남도 군인들 말 들으니까 논을 왜 남자가 매냐 이거요. 여자가 맨다는 것이 아마 바다가 많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남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 남자 자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서 한국 여자들은 이제 좀 남자들도 좀 챙겨주고 그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 보세요. 이 상투 그래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예로 이렇게 살았지만 여기에 가서는 남녀 동등권으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제비가 다른 도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안보 문제는 중국이 맞는다.
너희들은 복종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시키면은 중국에서 알면 이게 세종대왕도 꼼짝 못했잖아요. 군사들이 한글 만들었다고 너 여기 명나라한테 일러버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쩔쩔매고 모든 한글 학자 또 음악 학자 음악도 박연이 반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서도 반대하고 그런 음악을 어디다 쓰냐고. 그래서 우리 민속 음악은 바로 전라도 이게 태인 정읍 여기에서 바로 필자읍 마을 뒤에 거기에 최항 안치 권채 등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거기에 대산성이라는 성까지도 최항 학자한테 주어서 지금도 최씨들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최치원이 거기에서 스파르타식 그런 학교 그러니까 학당을 거기다가 태산학당을 세웠어요. 최치원은 군산 선유도 사람이거든요. 선유도 문창군이었는데 최치원의 아버지가 문창군수요. 그랬는데 경주에서 무조건 경주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죠. 그런데 왜 군산이나 선유도 그 짝에다가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그 문헌을 봤더니 그 짝 어장쇠를 갖다가 학당을 건립을 했다는 거요. 그 학당은 그게 태인 사람이 돈을 내서 학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서해 어장쇠로 최치원이 학당을 갖다가 해서 조선 초기까지 어장쇠로 학당을 운영했어요. 근데 거기에 군사교육, 의학교육, 웅변교육, 음악교육 이 네 가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음악은 아주 버려야 한다, 못 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와서 이렇게 춤도 추고 이게 훈련도 하고 일종 이게 그래서 이것 보고 정읍 동동 잡히 이걸 갖다가서 전라도 사람들이 농악을 쓰기 도둑제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도둑놈 잡지인지만 알았는데 임진왜란 때 그 7년 동안 전라도는 함락되지 않았어요. 이제 7년 동안 각 마을마다 이렇게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랬으나 일본에서 전 군사를 다 몰아서 전라도를 정유재란 때 습격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능이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잡혀갔으니까 10만 명을 잡아갔는데 모르겠어요. 왜 저기 그 10만 명을 배에다 싣고 갔는데 이순신하고 싸울 힘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풍신수길이가 죽어가지고 전부 그 패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려서 죽냐 사느냐 하는 판데 무슨 전쟁을 의욕도 없어요. 싸웠다는 의욕도 없고 대부분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썼기 때문에 누가 봤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그대로 믿기도 그렇고 정열입이 그래 군사 훈련을 시켜서 외적을 쳤더니 그것을 갖다가서 꼬아받쳐 가지고 역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전라도 의병을 전부 다 싹쓸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옳다 좋다가 역시나 틀림없어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문경세제 같은 데가 글쎄 군사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신립장군이 또 막으로 가서 저기 외병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게 즉시 신립장군이 그 병사 목을 비워버렸어요. 이게 뻔하지 않아요. 아무 준비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일본이 이미 그 전에 일본하고 회의를 했어요. 길을 빌려달라. 그런데 그걸 거짓말로 알았는데 자꾸 이런 걸 보니까 사실로 느껴져요. 역시 길을 비켜줬으니까 문경세제 사람 하나도 없고 부산포에도 어디 군사도 없고 송상현 바로 이 정읍 사람
정열입 사건 때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 가서 살아난 사람이요. 또 경기감사 권칭은 송상현의 누이 동생 아들이요. 그러니까 다 죽고 정열입 사건 때 귀양 가서 살아난 사람만 결국 임진난을 맞고 살고, 그 나머지도 전라도 국민들이 전라도 다 지켰잖아요. 근데 다른 도 하나도 못 지켰고, 저 함경도 저기까지 이서 평양까지 싹 외적이 들어갔는데 뭔 일본 외병이 뭐들라고 여수 이순신 만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좋아갖고 이순신한테 죽는 것이 소원이 있어 거기까지 갔을까요? 이 역사는 그걸 저 안동권씨 족보를 봤더니 그게 안동권씨 땅 그 선산 시조 묘를 팔아먹은 며느리가 있어요. 배씨 며느리요. 그 배씨 며느리요 6대 손이 바로 뭐입니까? 임진란 때 바로 최고 충신이어도 유성룡입니다. 그래갖고 안동권씨 땅을 다 뺏어버렸어요. 어떻게 6대 외손지가 자기 땅이라고 땅을 다 뺐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가 묘를 쓰고 자기는 처갓집 안동김씨 집에다가 해놓고 안동김씨를 안동군수로 오라고 해갖고 재판을 벌려서 이겨가지고 안동권씨 땅을 유성룡이가 차지해서 지금도 그 땅이 유씨들 명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사관이 그 선조 실력을 쓴 사관이 탐악하게 짝이 없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유성룡을. 그런데 그걸 다 믿고 유성룡과 이순신은 아주 그냥 북한의 김일성이나 예수 석가처럼 하늘처럼 막 지금 글로 써 올리고, 정열입은 지금도 복권이 안 되었어요. 유자광도 그 자손들이 계속 상소문을 올려서 이렇게 참 그것이 복권이 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름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도 또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무서워야 하는데 지금 이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가? 나라를 지키는 것인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인지 도저히 정치가들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이런 사실을 좀 알아보려고 그간에 꾸준히 자료를 모아서 인간 문화재로도 한번 되어볼까 했더니 아재 문화재 법을 바꿔버렸어. 법을. 그러니까 기운이 세가지고 20대 먹어서 같이 막 머리 돌리고 뛰어서 경연대회 가서 입상한 사람 아니면 아예 올라오도록 못하게,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제, 전북 지방자치제 문화재법이더라고. 거기에는 또 문화재 청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전혀 뭣더러는지 전부 우리나라 민요는 각 개인이 작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음악이 전부 다 어디가 있냐? 프랑스 르네상스 음악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우리 음악은 이와 같이 동기가 있어요. 이것 보고 지전이라고 하는데, 상여가 나갈 적에 이 창호지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골 마을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세 번째가 아니야, 7번째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자라는데,
악기도 없어요. 그 세라 태평소 이 소리도 안 나요. 그거 한번 불나면 힘들고 이 소리도 잘 나고 연주하기도 아주 쉬운 이런 아코디언도 지금도 얼마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악 교육이 아주 썩어버려 가지고 그 음악은 절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자체를 알게 이해하는데 그 음악 자체를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노래부터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악보는 안 가르치고 악보를 아는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체육 선수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악보를 알았으면 운동을 했을까? 그 대개 가정이 부르원엘 들이 운동부를 많이 들어갑니다. 학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막상 운동 선수가 되면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해요. 요즘 사건 나서 굉장히 시끄럽죠. 나도 뭐 레슬링이랄지 뭐 역도랄지 그런 애들이 선수로 나가서 잘했다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 집에서 그냥 놀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 애들 또 악보를 알았으면 다 음악 쪽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전 국민이 우리나라 음악은 거의 다 95%는 악보를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다 개인 지도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서 도레미파를 배갖고 들어갔거나 우리가 이 악보 도레미파 이거 만든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찾아냈어요. 그것도 안동권 시들이 이걸 다 이렇게 고려시대 다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해서 여기 블로그에다 옮기고 내가 이런 거라도 한번 좀 목청 높여서 가르쳐 보고 싶지만은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고 모든 것은 힘 있는 자 맘대로 다 되어버립니다. 전 국민이 악기를 다 하나씩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얻다마는 왜 운동을 한다면 자기가 운동을 해야지 운동 구경하는 것을 스포츠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밤마다 그냥 운동 시합 구경원이라고 이런 아파트에서 본 소리 지르는 소리 그냥 귀가 아파요. 그냥 와와와와 시사고 성녀면 어찌 구경하는 것을 예술로 봅니까? 자기가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좀 야구를 하든지 해야지 어찌 너무 운동하는 걸 구경하고 그걸 좋다고 그걸로 평생 그런데 도시에 와서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기 소리 난다고 또 어디가 취미도 없으면은 자연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음악이 지금 한국 음악이에요. 이 한국 음악 이렇게 못 사는 우리나라 노예의 도시 마데리아 섬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 임진환에 잡혀갔던 포르투갈 노예들이 이렇게 좋은 악기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도 없거든요. 없어요. 소리축제 여기 전주에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몽고 국립 연주단이 왔는데 세상에 그걸 거시할 수 없다고 해서 하는데 사람 50명 채웠어요. 그것도 국악단 갖다가 거기 있는 종업원들 사람 구경꾼도 없어요. 왜?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들이 알아야죠. 재미가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죠. 그건 뭐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운동을 운동이 아니고 운동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포화와 상태가 돼. 저 운동 선수들이 악보를 알고 도레미파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훈훈하고 음악이 있어서요. 온갖 나무가 울창한 숲속마다 전부 악기를 가지고 어울리고 놀아야죠. 그러나 운동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장이 시하고 또 같은 상대방이 있어서 또 싸우다 보면 가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안 들고 앞으로 무지무지한 공해 지금 일기가 이렇게 날씨가 더워본 역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내년에 지구가 파괴될지 내후년에 파괴될지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공에 전혀 해가 없는 음악의 시대가 돼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 노예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
그 노예로 양반의 자식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정치로 모든 사람이 정치가만 지망하고 들어가서 쌈만 오고, 그리고 민족이 있는지 국가가 있는지 저 사람들 뭐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쌈만 오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외국 관광을 간다면 이런 포르투갈 마데리아랄지 저런 우리 나라 식민지 노예들이 살던 곳,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각 지역이 우리나라 민요를 쓰고 있어요. 민요를 쓰고 있는 거죠. 페루 같은 나라가 엄청난 그런 인디안 유적이 있죠. 근데 그 나라 그 독수리 있는 나라가고 이 노래가 있죠. 근데 그걸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썼던 바로 도세 108번 도세 미래라 시 상감마마 행차시다, 이런 곡을 쓰더라고.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자면은 그 노래가 도레 미파솔라시 미래 솔솔파미래,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틀린 것은 우리가 도레 그러니까 도세 두 번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미래라시 여기를 한 번이 하는데 거기는 두 번 하더라고. 미래라 솔솔파미래래 도세 108번 도세 미래 솔솔파미래. 이게 바로 페루 관광들 많이 갔죠. 안 가본 사람 거의 다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노래를 한번 살펴보기나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걸핏하면 사람들이 스위스 르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렇게 됐죠. 르돌프 사슴 이것은 산비둘기 소리고, 르돌프 사슴 코는 이것은 꾀꼬리 소리입니다. 매우 반짝이는 코, 이렇게 하면 꾀꼴 히히 짹짹, 이렇게 해서 닭과 말 까치 전부. 그런가 하면은 보르네오 태국, 여기서 일본군과 영국군 미군들이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징용 간 사람들이 거기서 불렀는가? 거기서 부른 노래가 일본에서도 아주 톱가요고 우리나라 톱가요인데, 우리나라 영자야 내 노래가 어떠냐, 이게 있습니다. 영자야 내 노래가 어떠냐, 이 노래로 전라북도 콩콜대어 나간다. 일예등은 못해도 냄비 하나는 타겠지. 그러면 영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네. 이게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은 영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영자야 이건 산비둘기 소리요. 내 노래가 어떠냐, 이건 꾀꼬리 소리입니다. 이 노래로 전라북도 콩콜대 나간다, 이건 경기도 노래입니다. 계속 꾀꼬리 소리만 가지고 석탄 백탄 타는 소리 이런 것 같이, 갑돌이야 갑순이 같이. 그런데 일예등은 거기서 소리가 높아요. 일예등은 못해도 냄비 하나는 타겠지. 이건 경상도 닭, 말, 까치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최고로 유행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당시 군인들 인다가 있는데 60년대 50년대 논산훈련소에서 대유행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90세 좀 된 그 할아버지들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노래를 이렇게 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게 산비둘기, 꾀꼬리, 닭, 말, 까치 이 새소리로 엮어서만 만든 것이 지금 전 세계 각 아프리카고 아메리카고 전부 그 노래로 다 지금 되어 있어요. 아까 르돌프사 그리고 반짝 빛난 별 하늘 아래 이렇게 썼죠. 반짝반짝은 뭐입니까? 비둘기 산비둘기죠. 저 집에 있는 그런 비둘기는 아니요. 그건 올림픽 때 수천만 마리를 사왔어요. 그 우리나라 비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2마리씩만 널러댕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키웠기 때문에 집에서 2마리. 그러니까 상림 최치원의 그 지리산 상림 기록에도 이 비둘기를 키워서 분양을 했다고 그래요. 분양. 왜냐? 비둘기가 울면은 비가 온다 이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가 무슨 나무냐? 뽕나무요. 뽕나무. 느티나무는 오래 살지만은 뽕나무는 뭐가 있어요? 오두개가 열죠. 오디. 그 비둘기는 그 오디를 잘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울어주면 그 동네는 하느님이 내려서 복을 준다 이거요. 이것이 언제 때부터 있었냐? 요순 그리고 은나라 탕왕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 은나라 시조 아닙니까? 우리나라 누구나 다 은나라 시조. 그러니까 탕왕과 단군은 이름도 똑같아요. 단군 탕왕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문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이름일 뿐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바르고 정확히 맞는 우리나라 노래가 지금 전부 각 곡에 다 그 노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도 어째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어야 노야 어기야 뱃놀이 이거 누가 작곡하고 우리나라 민요가 아닙니다. 이거 장녹수가 이건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건 누가 가르쳐줬냐? 유자광, 악화개범을 만든 유자광이 바로 장녹수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미리서 정읍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지고 가르쳐서 월산대군 연산군의 큰아버지 집에 종으로 넣어줘갖고 노래를 불러서 월산대군이 깜짝 놀랐고 연산군이 그 노래에 미쳐버려가지고 바로 자기 부인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장녹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가짜입니다. 왜? 기록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서에는 기록자가 다 있어요. 근데 연산군 일기만은 기록자가 없어요. 아주 그 나쁜, 요즘 말하는 댓글 부대, 댓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종 반정을 일으켰을 때 같이 한 사람이 유자광하고 박원정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박원정이가 배신을 해버리고 유자광을 그 다른 패거리 들고 합세를 해갖고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종 반정을 당시에 이미 의부에다가 전라도 군사를 배치해놓고 중종 반정 왜? 중종의 스승도 유자광이 지명을 했고 연산군의 스승 허씨도 내내 퇴인의십니다. 뭐 양천이나 퇴인이나 거기 사람들 게 바로 중종의 스승이 지금 칠보 정읍 칠보에 있는 그 송씨 전주 대사습을 요 근래 실청했던 송광섭을 직접 할아버지고 또 단종왕비의 직접 그 오래비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근데 거기에서 이 음악을 마주했던 그 음악 그 무희가 있었어요. 가무에. 근데 그 사람을
단종 왕비 집에 고모가 시집을 갈 때 유자광의 아버지한테 시집을 갈 때 종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는 누구냐? 또 하나는 근빈 박씨, 세조대왕의 첫사랑, 첫 애인, 근빈 박씨. 그 둘은 아주 친했어요. 왜? 거기에서 무용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원체 그 무용에 세조가 반해버리고, 그 무용에 그 무용가의 아들로 태어난 유자광은 계속해서 그 단점 하나 가지고 서손이라고 해서 근데 원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악화개범을 만들라고 자료를 다 주니까 성현이는 누구냐? 중국 음악 학자요. 그래서 또 유자광을 죽이라고 몇 번 중종한테 상소문을 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유자광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에다가는 맨날 유자광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악질이라고만 이렇게 썼어요. 조선실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남이 장군을 유자광이 죽였어요? 한명이가 잡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죄를 졌어요. 반란을 일으키자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온다고 예종한테 일렀어요. 그리고 예종이 그럴 리가 없다. 야, 남이 장군아 한번 와봐라 한 게 도망을 쳐버렸어. 애채벌 지고 담 넘다가 도망가서 잡혀버렸지 않요. 조선실록에 그대로 써졌는데 왜 그건 내버리고 저기 어디다가 남한가인가 어디다가 남이 장군 비석을 이게 가짜로 만들고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물집어 먹듯이 잘합니까? 유자광이 이렇게 했다고 유자광 글을 갖다가서 그러니까 거짓말로 유자광이는 글을 쓴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전부 다 반란을 일으켜서 정열입을 우리는 애써서 여수만까지 가서 외적을 쳐서 바로 상까지 받고 이렇게 전라 감사가 요구를 한 사람을 이걸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배 아파가지고 역적으로 고발을 해서 죽여버려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그 이후로는 바로 이괄훈한테 전혀 누구도 일어난 사람이 없었지 않요. 가만히 앉아있었지. 나갔다가는 조금만 건드리다가는 그만 역적으로 죽으니까. 그러다가 아무 힘도 없으니까 청나라 끌어댔다, 일본 끌어댔다가 러시아 끌어댔다가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요. 그런데 거기서 이완용은 뭐더냐 최고로 약고는 러시아에서 주니까 저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나무를 다 우리 러시아가 가져간다게 끝까지 누가 반대있냐? 누가 반대 있어? 이완용이 반대 있어. 그래서 이제 목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저놈 죽여서 평양 감사로 가니까 거기도 또 압록강가에 나무가 있어요. 그래 저 안 되겠다. 전라감사로 보내다 1900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남원성 그러니까 남원에서 아지발도 외작을 쳐서 그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이완용이 거기 전라감사 시절에 거기다가 유적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군악대를 조성합니다. 거기서 크게 도둑제비를 좀 해서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도둑제비를 이렇게 해서 가무 18조 그러니까 노래를 와 춤으로 18곡을 쭉 이어난 그게 농악이요. 그게 농악. 첫 번에 뭐냐 주상전하 수만세, 두 번째 왕비전하 수제전, 세 번째 태자전하 수천추 이렇게 나하고 네 번째 세야 새가 날아든다 온갖 천새가 그 다음에 뭐냐 가야입니다. 이 산으로 가서 둥둥둥 툭 이렇게 먼지털입니다. 먼지 가락털이라고 그러죠. 가락털이 왜 가락털입니까? 가야국 털이요. 소리가 궁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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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궁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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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이게 바로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8개 장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신데 이어지는 곡이 정읍 동동제피라고 쭉 이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유자가 거기 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후에 동학군들이 거기에서 정읍 정량군과 저쪽에서 그걸 좀 했어요. 알다시피 33분 3.1운동 때 33인의 한 명 전라도에 딱 하나 있어요. 박성준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겠어요. 뭘 하고 그 사람을 33인에다 넣었어요. 도둑제비를 알아요. 도둑제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어디서? 저 북면 마정리에서 죽었고 묘가 거기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마정리는 조씨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거기에 유씨들이 거기에서 독립금 헌금을 많이 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밤마다 도둑제비 구설했는데 그 박승준 그분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첫 번부터 끝들이까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 살았는데 그 유일은 암도 몰라요. 근데 그 동네 사는 장구제비 그 사람이 그걸 했고 또 정읍칠보에 사는 와세다 대학을 다녔던 김낙기 이 사람이 그 도둑제비 농악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도둑제비를 저녁에 하니까 일본 지서 순경이 칠본면 순경이 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서 못하게 하니까 그냥 옷을 싹 벗기고 찢어버리고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아무래도 오니까 함경도 낮은 선봉 원산 지역에서 그 큰딸 김정자를 낳고 거기서 와세다 대학 선배 윤백남 감독을 만나가지고 나운규 아리랑 영화를 만드는데 그 아리랑의 주인이 김영진 아닙니까? 김영진이가 누굽니까? 김영주 아닙니까? 김영주 동학군 장군 이름 아닙니까? 장군 이름이 우리가 그 김계남 장군 이름이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이름을 김영주거든요. 그 이름하고 유사한 가명으로 있어 아리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리랑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우리 전라도에다가 여기서 영화제도 바로 그 힘빨에 의해서 군산에서 그 영화를 만들려다 해방되어서 그걸 이제 못 만들었죠. 그 도둑제비는 바로 우리나라 건국과 그리고 예비군 훈련 이런 훈련 이런 것이지 이순신은 없지 않아요. 그 정열이 일당을 싹 죽이고 제일 끝에 가서 이발 노인을 광주서 잡아서 돌로 눌러서 죽이고 바로 그날 이순신은 정읍 평담으로 와가지고 정읍이라나 태인까지 태인군 정읍군 2개를 주었어요. 그래 태인군은 못 가고 정읍서만 자고 그렇게 태인 사람들이 제발 우리 군도 와서 조금 지켜주시오. 그 기록이 남아서 지금 이순신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순신과 정열이 누가 중신인가? 원균과 이순신 누가 더 중신인가? 이걸 사학자들이 가려야 하는데 이게 판사 검사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가면 이 짝 찍고 이 짝은 역사가들 또 지 멋대로 이 짝에서 돈 주면 이 짝 찍어버리 저 짝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세계 1등 가는 부자라는데 어찌 되려고 이러는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역사를 단군 5천년 가서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없어요. 정신줄에서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세계 제일의 무기라고 오고 세계 제일의 돈도 많다는데 어째서 이렇게 부패한가? 누가 썩어서 그런가?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도 좋은 나라고 나는 그 누가 되든 간에 음악의 세대를 앞으로 공예
이 언제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역사는 우리나라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더 살래도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자라나는 세대들 이제 그만 전 세계에서 나오는 수산물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다 절반 이상을 수입해 와요. 저 호주 같은 나라 그 엄청난 소를 키우는 그 소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먹어요. 음식물에 이게 돈 많다고도만 그런 걸 다 갖다가 전부 공해로 우리나라 하천에 물 다 썼고 바닷물도 다 썼고 또 그리고 음식을 그렇게 먹으니까 전부 다 병들이 걸려서 맨 병원에 환자들 천지입니다. 음악으로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벗이 되려면 음악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축구하다 싸먹고 배구하다 싸먹고 뭐 말은 좋죠. 운동하다 싸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음악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음악의 시대를 엽시다. 이걸 외칩니다. 정치가들 제발 싸움 좀 말고 그리고 역사 정열이과 이순신 원균 누가 우리나라 진정 애국가인가 1, 2, 3등을 한번 매겨보라 이거지. 각기 지금 책도 많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안동권 시에서 시조묘에 있어요. 권극기 그 부인이 바로 그 배시요. 배시 며느리. 세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6대손 유성룡이 자기 앞으로 그 시조 안동에 가서 우리 전 세계에 아니야 우리나라 최고 명당이라고는 안동권시 시조묘를 전부 다 유성룡이 명의로 전부 다 거기다 해놓고 그 바로 시조묘 밑에다가 자기 아버지 묘를 크게 올려놓고 그리고 시조의 신도비를 영동 거기에서부터 그 바위를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밑에서 바위가 움직이들 아니더라요. 그래서 위에까지 못 갔다면 거짓말도. 유성룡이 아버지 비석이 있는 자리다가 세워야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저 아래다 시조의 신도비도 저 아래다 놓았어요. 이걸 잘 한번 이런 것까지도 해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동권시 시조묘를 관광지로 메서 과연 가서 이게 유성룡이가 옳은 짓인가 이건 바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물론 직계 바로 외손이라면은 그건 또 왜 할 말이야. 6대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6대 할머니가 안동권시라고 있어. 안동권시 묘지를 갖다가서 전부 차지해버려서 가봐 거짓말인가 거긴가.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 되니까 참 너희들은 이울곡 같은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유성룡 같은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이택에 그들의 사람만이 돼야 한다. 너희들은 이순신만이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법관 알고도 분명히 이게 거짓말인데 그냥 뭐 돈 몇 푼 먹고 딱 이렇게 생기버리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1등인가. 돈 아깝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하는 이런 나라로 해서 전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나라가 됩시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죽여야 산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 앞에 조금만 이익만 있으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는 이런 현실이 진짜 불쌍하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라가 몇 년 갈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